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 상상도 못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버스가 쫙 가더라고. 바다에다도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건 생각도 모른단 말입니다. ABC, KBS, SBS 뉴스만 봤는데 북한이 말하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아, 내가 김일성, 김정일 때 속아 살았네. 막 격분이 솟아오더라고. 속아 살았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탈북하신 강일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채널 처음이신데. 예. 저는 저희 고향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우리 통일의 관문 개성시입니다. 개성이요. 예. 예, 개성시입니다. 거기서 개성에서 저는 9살 때 1959년도에 맹산으로 추방돼서 거기서 약 한 50년 이상 살다가 량강도 대형단으로 이사를 하여가지고 거기서 5년을 살다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였습니다. 그 대홍단이면 예, 북한에서 감자 유명한 데죠. 예, 대형단에 노래도 있죠. 대홍단 북한에서, 감자. 예, 대형단에서는 대형단의 특수하게 되면은 감자입니다. 감자가 유명합니다. 예. 예. 아니 뭐 이만하던데요 하나에. 예, 그만합니다. 실제로 커요? 예, 사실 큽니다. 어. 그 신품종을 예. 그 김정일이가 감자를 뭐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신품종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감자가 대단히 큽니다. 수확도 높고. 아니 감자 그렇게 많은데 왜 굶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자만 뭐, 아이고, 감자 개지고도 안 됩니다. 감자도 없어서만 먹습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예. 근데 개성에 계시다가 맹산 가셨다가 예. 대홍단 가셨다가 그렇게 자주 이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산에서 59년도에 맹산으로 추방돼서 제가 추방됐어요? 예, 추방됐습니다. 왜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아, 이남 사람이라고. 예, 이남. 접경 지역에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원래 전쟁 전에는 개성에서 살았는데 예. 전쟁이 끝나고도 개성시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살던 원주민들 중에서 이연분자다 하는 의심되는 사람들은 싹 개성에서 채로 걸르듯이 걸러개지고 저 북쪽으로 추방시키고 북쪽에서 그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됐다 하는 사람들을 개성으로 서로 이렇게 내려버려서 인구 결항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통해 저는 59년도에 제가 5살 때 평안남도 맹산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그럼 같이. 맹산에 계실 때 맹산에서는 왜 대홍단으로 또 가셨어요? 아, 그때는 고난의 시기인데 예. 우리 집사람이 고난의 시기인데. 예, 저 대형단에 장사를 갔다가 차석으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한 2년 정도 집에 맹산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 대홍단에 그냥 계셨어요? 예, 치료받느라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집사람이 량강도로 이사 가자 대형단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량강도 대형단이 산골이라고. 산골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예, 안 가겠다고 떼를 썼는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럼 니언하자. 난 안 가겠다. 그럼 니언까지 하자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릴 때인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뇌물을 바치고 예,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달러를 좀 벌었댔는데 예. 골동품 장사를 해가지고. 아, 골동장사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달러를 얼마 쓰지도 못하고 곧 태고 떼는데 바치고 또 고주하는데 량강도 대형단에 바치고 또 맹산 안전부에 바치고 대형단도 안전부에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뇌물을 바치고 대형단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 뇌물 없으면 이사 못 다녀요? 예, 못 간다. 그 국경에는 국경이니까. 예, 국경하고 38분계선 이쪽에는 그쪽에는 성분 나쁜 사람들 거주를 못 합니다. 예. 근데 골동품 장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골동품을 어떤 걸 취급하셨어요? 제가 그때 골동품이 리저 백작인데. 이조 백자요? 예. 근데 멋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룡이 굵기가 3cm쯤 되는 거 한 마리가 팽 돌고 색깔은 우윳빛색인데 예. 이렇게
꽃병입니다. 이렇게 마늘작이라고 하는데 딱 마늘 같습니다. 마늘 뿌리 딱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밑에가 큰 거. 얘는 호리병처럼 돼 예, 있고. 높이는 35cm인데 예. 그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구입했어요? 그거? 북한에는 그때 당시 고난의 시기니까니 예. 도굴도 하고 독을. 예, 아마 황해도 쪽에서 도굴한 것 같습니다. 예. 병이 완전히 깨끗한데 그래서 흠집이라니까 저거 주둥아리하고 잎살만큼 깨진 게 있습니다. 그럼 완벽한 거예요. 그 조금 정도면. 떨어졌는데 잎살 하나만큼 그다음에 흠집이 없습니다. 예. 그걸 무산에 올라가서 국경에 올라가서 중국 사람한테 화교인한테 팔아가지고 얼마나 받았어요 그때? 그때 그거 3,500달러 받았습니다. 고난의 인구 때 3,500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아, 어마어마 크지요. 네.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 와서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몇십억 원 할 거래요? 못해도 3억 이상을 받는다고 하더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는 저는 그때도 우리는 3,500달러 대단히 컸지요. 그때는 지금 3억 이상 가치죠, 사실. 예, 맞죠? 예, 그때 1달러면 한 식구들 하루 다 썼을 텐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만 팔았었어요? 다른 건? 다른 것도 일본 지폐, 예. 채권이라는 지폐도 팔고, 그다음엔 우리나라 그 옛날 우리 돈이요. 예. 우리는 그걸 한글로 썼는데 엽전이단 말입니다. 예. 오픈. 엽전인데 한글 써 있어요. 예, 오픈. 뭐 2분 오전 이렇게 한글로 쓴 거 옛날 돈. 예. 그것도 팔고 그다음에 이거 천평 옛날에 천평 저울 그것도 팔고 참 몇 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그럼 다 다니면서 국내에서 구입해서 구입해서 파는 건 중국에. 예, 중국에다만 팝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그 골동을 팔아먹기 시작한 지가 오래입니다. 오래됐어요. 예,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골동품 시작하게 예. 된 거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와 시작이 됐는가 하게 되면요. 예. 북한이 1982년도 전두환 대통령 때 예. 그때 대한민국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때 쌀 지원했죠. 그때 북한이. 쌀, 천, 세메토 의약품으로 싹 진짜 고지 겨우 살아가는 상태에서 그걸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 안 받을 줄 알고 제안했는데 우리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원해 주고서 북한이 자금이 허리가 휘었다면서요. 네. 허리가 까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허리가 꼬부러지기 시작했는데 예. 거기다가 2002년도에 대한민국 남조선은 월드컵 경기, 국제 했죠. 경기 했지. 예. 또 88 올림픽 경기 한대지. 88 년에. 하니까 김일성이가 이거 자존심이 꺾였단 말입니다. 예. 야, 우리 사회주의 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우리 그럼 80년대 13차 청년 축전을 하자 예. 했지요. 했는데는 남선에 조금 있던 거 다 주고 예. 자금은 없지 하니까니 예. 그 자금을 먹혀서 골동품을 국가가 팔아먹기 시작한 거로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거 하나 좀. 남조선 쌀 지원했던 게 네, 허리가 휘었고 그게 큰 그거 고안 채우느라고 네, 거기서 허리가 꼬부러지기 시작해. 가나다 겨우 가던 게 그렇잖아. 겨우 가던 길이 남선을 지원하고부터 완전 허리가 꺾였다.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동품까지 팔아먹은 예, 거군요. 그때부터 골동품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단계하버리, 안전부, 보위부, 무슨 각종 그 외화벌이 단위들이요. 예. 걔네가 다 골동품 장사했습니다. 그 일반 인민들한테 예, 그 일반 인민들도 수집을 하죠. 예. 강제로 뺏어가야 돈을 줬어요. 아니, 돈을 줍니다. 예. 예, 돈을 주는 데는 돈을 완전히 적은 양으로 주지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 수집을 해가지고서는 그다음엔 그거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걸 대한민국으로 다 팔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판 것 같아요. 예, 예, 그 아마 중국을 거쳐서 해외에 나가서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골동품을 우리 그때 보니까 몰랐던데 지금 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역사 유적물을 대단히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해외에는 그 돈을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우리 골동품을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골동품을 수집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팔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차 축전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골동품 그 골동품이 그렇게 돈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전혀. 그때 그 골동품 바람이 일어겨지고 그때부터 골동품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국이 100% 골동품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붐이 일었구만요. 예. 그래서 전 국민이 골동품 장사했습니다. 골동품. 예. 그럼 도굴도 많았겠네요 그때. 야, 도굴 엄청 했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도굴 좀 한번 해봤는데. 도굴 해보셨어요? 예. 어떤 무덤이었어요? 도굴이라는 일반 거는 무덤? 예,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골동품이 고려 시대 골동품이 값이 나간다. 예. 해서 옛날 묘지는 죽을 때 부자들은 자기가 사망할 때 그 무덤에 들어갈 때 많이 집어넣죠. 그걸 다 가지고 같이 묻어준다. 예.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가 그때 그 골동품을 찾기 시작한 거는 그 지형을 봅니다. 지형을. 예, 묘지 자리가 어디가 유명한가 싹 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본거는 뒤에는 산이 착 있고 그 산줄기가 쭉 내려오고 앞에는 확 남쪽으로 튀고 해가 쫙 양재해가 들어오고 앞에는 강물이 쫙 흘러들다가 싹 굽이서 뭐 자청룡 500호 나가는 거 예. 그런 자리가 양반들 몇 자리가 거기 있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양반이 섰을 거다. 예. 그 양반들 몇 자리가 그런 장소에 있다. 그래서 우선 지형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찾았단 말입니다. 다 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옛날 된 묘니까 묘가 있는 게 없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묘가 다 이거 낮아졌단 말입니다. 이게 싹 보고 야 저기 묘 같다. 있을 것 같다. 예, 하게 되면은 한 1m 50대는 요만한 굵기 새줄이요. 찔르죠. 예, 새줄을 저 새를 철선을 10mm 정도 됩니다. 네. 뾰족하게 해서는 그게 한 1m 50 되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쫙 올라가서 요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잡고 누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잡고서는 돌리죠. 이렇게 돌리면서 쫙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가서 딱 또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네,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30cm, 50cm 옮겨서 또 누르고 하게 되면 요 지도가 만들 관이 네. 요 관이다. 깊이도 같고 그렇게 찾아게 주고서는 그다음 그걸 사업으로 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굴을 하는데 그때 그 도굴 여기서는 뭐 도굴이 큰 죄인데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보죠. 북한에서요. 네. 도굴하는 걸 몰랐댔습니다. 그 골동품이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도굴이 생겼습니다. 도굴이 바람이 도굴에도 법적인 제약을 불었습니다. 도굴을 하다가 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 도굴하면 거기도 큰일 나요. 네, 그건 무조건 교화서입니다. 사용을 하느라도.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도굴을 하다가 걸려도 어떤 사람의 묘지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법적으로 형이 높을 수 있고 법적으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묘를 도굴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자식이 뭐 항일 빨치산이라든가 혁명 애국 열사 집안이라든가 이런 집안에 도굴을 했을 때는 그저 엄청난 그 죄를 받습니다. 근데 그냥 주인 없는 묘를 도굴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조사한단 말이에요. 너 어디서 했나, 어디 가서 했나 하게 되면은 고객 지방에 가면 그 묘는 누구의 뭐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북한이 이거 족보 책은 없어도 그거는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항일 투산 애국열사 가족들이 묘를 도굴을 했을 때는 큰 죄를 받는 거고.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리고 옛날에 그 지주라든가 지주. 순사를 했다든가 성분 나쁜 사람들이 잘 살던 놈이 네. 사람들은 다 나쁜 성분 나쁜 거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묘지를 도굴 했을 때는 형을 좁게 받는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혁명 동지들의 묘가 아니고 우리 족대 계급의 묘니까 이거는 크게 죄를 안 보고 애국열사라든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 큰 간부를 하는 집안이라든가 항일투사 가족이라든가 이런 가족 족벌이 조금 있으면 그저건 뭐 5년 갈 것도 한 15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그때 도굴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네, 많았습니다. 비밀리. 근데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도구를 망탕해도 안 됩니다. 못 찾습니다. 그 풍수 보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야 묘지가 어디 있을까 양반 묘지가 요 위치를 경치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저 하루 이틀 잘
돌아봅니다. 찬찬히. 어떤 데는 나무가 그래서 소나무가 이렇게 굵게 자른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도 밑에는 무덤이 있고. 네. 그게 너무 오랜 됐으니까 무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데는 못 찾으니까 그다음 일반 사람들이 북한이 그 비석이 세웠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비석 옆에 그 벌로 맞는 사람들 서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그걸 망두깨라고 하는데 왜 망두깨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묘지들을 저긴 조금 묘가 저거 잘 산 묘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다뤘던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그 병이었어요? 예, 3,500달러 받는 거. 그다음에 기억 남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골동품에서요. 골동품. 그다음엔 제가 하나는 족자인데 천에다 한 족자입니다. 네. 족자가 크지도 않아서 요만한데 거기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올라가는 호랑이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호랑이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놓쳤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그림은 색이 꼴꼴합니다. 이거 색이 아니고 자연 돌가루나 이런 걸 가루를 내서 색을 매긴 거더란 말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질레다가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건 다른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걸 가져갔는데 하여튼 골동은이 제가 83년부터 골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당 기관들도 골동품 찾아서 팔았고 해외에. 그렇죠. 당일꾼들. 그러면 그다음에 당에서도 보위부, 그다음에 무력부, 국방부, 예. 다. 그다음에 대남연락소. 대남연락소도. 예, 그러니까 대남연락소는 남한에 간첩을 파견하거나 예, 알죠. 간첩들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남연락소가 골동 장사한 거는 그때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의 당이 자금이 없어서 이건 남만에 파견된 간첩들한테 예. 그 활동비를 못 줬답니다. 그걸 주려고 골동품 판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골동품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 골동품을 남한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숨어 있는 간첩들이 골동품을 북한으로 자금 대신 골동품을 받아게 줘서 남한에다 골동품을 팔아게 해줘서 그걸 자기네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당 기관들도 도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겠네요. 그거는 도구를 한 거 못 봤습니다. 그런 높은 급의 간부들은 도구를 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도구를 맨 밑에 하바닥에 한 거를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데 먹고 살기 그걸 힘든. 도구를 하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한 10만 원에 사가지요. 가야 뭐 값이 10만 원 아래로 더 사죠. 눈거리 사게 해주고서는 몇십 배를 또 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아게 해주고서는 아마 한 200만 원 받았다 하게 되면은 한 100만 원은 절반 자기 주머니에 쑥 넣고 그다음 또 한 100만 원을 당에다 바치죠. 이렇게. 고객들은 어쨌든 다 중국에 넘어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 골동품 하는 사람들이 중앙당 연락소고 대남 연락소고 국방 무력부고 뭐 거기다 골동품 팔게 되면은 값을 못 받는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좁게 받는다는 거. 받기는 받는데 좁게 받는다는 거. 그러나 중국 장사꾼이나 중국 화교인한테 받으면은 북한 내 기관에서 파는 것보다도 못해도 몇 배는 더 받는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기관이나 북한 대남연락소나 국방부에 이런 데다 골동을 팔질 않고 있어도 다 중국 밀수꾼들을 통해서 중국에 팔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골동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 없습니다. 진품이. 지금은 없어요? 그때 당시 벌써 82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월드컵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한다 하니까 김일성이가 월드컵은 이제 2000년대 월드컵을 끝나고부터 그다음엔 당이 국가가 골동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80년대 초기부터 골동품 장사를 하다가 제일 크게 성공한 거는 1998년도 10년이 넘어서야 3,500달러 큰 돈을 한번 재봤습니다. 그때 당시 3,500달러면은요 미국 돈 달러 100달러면은 북한 돈이 25,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380만 원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때 당시는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닥에서 북한 돈으로 교환을 했는데 2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2만 5천 원이면은 흑색 테레비, 중국 테레비, 뭐 참대검이라든가 심야이라든가 흑색 테레비 뒤에 이만큼 비죽이 난 거 네. 그거 한 대. 그다음에 중국 봉황새라는 자봉심 한 대. 그다음에 녹음기 이만한 거 네. 그건 녹음기 한 대. 그다음에 북한에서 삼면경대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개인들이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거 삼면경대. 화장대. 예, 화장대. 예, 고울이 하나 소인데 이렇게 접었다 예. 폈다 하는 거단 예. 말입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내 옷 한 벌 다 살리고 그다음 우리 집에 여기는 장판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리자. 예. 예, 그 비닐인데 예, 예. 북한은 리자라고 하는데 그거 방에 다 깔고 2,500만 원이면 테레비 사고 재봉기 사고 녹음기 사고 100달러면. 예, 100달러면은 그다음에 옷 잘 사고 자전거 사고 시골에 집도 한 채는 살 수 있지 않았나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는 그때는 난 집이 있었으니까 예. 뭐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때 2만 5천 원이면은 그렇게 사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가 7천 원, 그다음엔 재봉기가 5천 원, 녹음기가 5천 원. 뭐 그거면 2만 5천 원이면은 뭐 그거 사고는 남습니다 돈이.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우리 아이들이 그때 당시 98년도에 우리 앤마디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야, 우리 아이들 농사꾼을 못 시키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앤맏딸이 졸업을 하는데 다음 해면은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 농사꾼 못 시킨다. 북한에서는 농사꾼 천하에 제일 하지구인 농사꾼입니다. 예? 제일 정말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농사 지면서도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쌀을 꺼먹는 게 북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아이들 농사꾼 못 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 달러를 받아가지고 노동자로 됐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그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내가 노동자가 되니까 우리 자식들은 농사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노동자가 되는 거지. 예, 노동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우리 집 사람이 그거를 직업혁명하고 노동자로 2000년도에 그다음에 2002년도에 차 사고로 허리 다쳐서 대형단에 갔다 못 오기 때문에 그 본가집이 대형단이죠. 예. 예. 그 친척집에 갔다 못 와서 거기로 가자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우선 거주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단의 안전부에 가서 이 사람을 받겠다 하는 승인 확인서를 가지고 맹산 안전부에 가야 거기서 이 사람 대형단에서 받겠다고 하노나. 그래서 그때야만 맹산구에서 태고를 떼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태고 떼는 또 안전부에 또 뇌물 바치고 대형단 또 안전부에 또 거주하려니까 거기 뇌물 바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노동자로 개편하는 거 그다음에 태고 거주 이사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수 생활에는 뭐 별로 크게 보탬이 못 됐습니다. 보탬 좀 되긴 됐지만은 그렇게 제가 그 2000년도에 노동자로 돼서 우리 아이들을 농사꾼을 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뇌물을 진행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다음에 2005년도에 양강도 대형단으로 또 이사를 가서 6년 살았구만 2011년도에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그 뭐 참 고난행군 같은 경우 그 골동품이라도 없었으면은 어떻게 어려우셨겠네요. 지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북한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때가요.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그때요. 예. 그때 고난 시기에 사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굶어 죽고 했어도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살기가. 그때는 자유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막 너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서로 장사 나가고 하니까 통제가 그렇게 험한 통제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조금 통제가 풀렸을 때니까 그때가 그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서 그때가 제일 살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 굶어 죽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어서. 네. 아니 고난행군 때 사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야,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저 도시 해산시나 순천시, 평성시, 독천시 이런 큰 도시에 가면요.
아이고 시체가 그저 여기 있고 저기 저 솔직히 말해서 그 굶어 죽은 1000m에 한 명은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시체들이잖아요. 굶어 죽은 시체들 예. 길 옆에. 예. 근데 그거 그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 뭐 신분증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주소 성명도 모르지. 네. 예? 그래서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인데 그 시체 치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체 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내는 그러니까 산골은 좀 나았는데 없었는데 시내는 형편없이 많았습니다. 가면 그거 시체를 또 치워야죠. 하니까 군 안전부에서 예를 들어서 북창군이다 하게 되면 북창군 안전부가 노동 단련대 그 범죄 지은 사람 단련대라고 있습니다. 예, 단련대라고 있죠. 네. 예. 그 사람들을 차에다 싣고선 한 4명 정도 차에다 싣고 시내 한 바퀴 쫙 돌면서 그 시체를 걷어들이죠. 족자면 후를 둘이서 그저 다리 들고 팔 들고 족자 문 열고 후를 원래 던집니다. 그래서 족자문으로서 한 20명, 30명 그저 중어 쓱 걷어가지고 와서 뭐 어디에다 그저 구덩이 파고 묻어버리지요. 근데 그 장소는 아마 비밀인지 그건 어디다 묻은지는 아직 그건 저는 공개된 걸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요? 그 굶어 죽은 사람들 그도 그렇게 묻어버리고 말았지요. 그 그냥 사람들 장례식도 없고 그죠. 예. 예. 그냥 이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 굶어서 그저 나가서 집도 없고 집 다 팔아먹고 예. 일자리도 없지 뭐 그러니까 나가서 저 식당에 나가서 남의 음식 예. 그러니까 꽃집이죠. 예. 거지라고 그러죠. 거지죠. 그래서 음식 먹다 국수 그저 먹다가 저 남은 거 그저 훅 들여 마시고. 예. 예. 그러면서 살다 그것도 못 먹은 사람들은 그저 몇 끼 굶으면 그저 기운이 없어서 길 가운데 그저 길 옆에 이렇게 있다고서 설거하니 그저 자연적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버텼잖아요. 선생님 가족 같은 경우는 예, 우리는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어떤 사람 희생되고 어떤 사람 희생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산골에는 그때 산골은 좀 괜찮았습니다. 예. 거기는 산골은 그래도 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예. 예. 자주한 뭐 이 봄부터 약초도 캐고 또 이 여름 지나면은 산 열매도 있고 모루, 다래, 벌배 이런 산 열매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전 어떤 봄에 시작돼서는 약초저 산나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심지어 소나무 껍질 그 송구라고 하는데 예.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두꺼운 걸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얇은 층이 하얀 게 있습니다. 예. 거기 얼마 정장 같습니다. 그걸 긁어서 송구 똑대 먹고 칡뿌리도 캐서 야 칡뿌리 못 먹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칡국수는 그건 맛있는데 북한의 칡이는 그저 삶아서 그거 그냥 먹는 건데 그건 못 먹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골은 그래도 도토리도 있고 산열매도 있고 약초도 있고 그다음에 산나물도 있고 그 가을이면 뭐 돌배, 잣, 모루, 다래, 도토리. 그러면 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럼요. 예, 도시에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기억되는 거는요. 한 2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에요. 예,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이 다 죽은 건 아니고 병들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그다음에 사고로 난 사람, 차 사고나 이런 교통사고로 있어 죽은 사람, 그다음에 총에 맞아 사형장에서 죽은 사람. 아니 그 사형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 나라가 먹을 거 없으니까 범죄자가 왕성하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저기 북한이 거의 전기선, 전기선 끊어먹죠. 그거 끊어다 팔고 광산에서는 그 뽑아주더라고 요만한 건데 그 차감기 이거 모래 앞에 딱 끼우고 그 돌을 파는 그 강도가 높은 금속인데 차감몰이라고 하는데 그거 공장에 있지 그거 빼다 다 팔아먹고 자주한 뭐 심지어 그저 변압기 그 안에 구리가 많은데 변압기 도둑질해서 변압기 뜯어가지고 그 구리를 헐당 팔아먹고 심지어 저 평양에서 당중앙에는 김일성이 직무실에서 나가는 전화선
그거까지 다 잘라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게 뭐 강도, 강간, 살인, 뭐 그러니까 소 잡아먹지, 도둑질하지. 그 범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잡히면 사형이단 말입니다. 공개 처형했어요? 네, 공개 처형. 완전 공개 처형. 저 공개 처형을 저 방금 한 2~4번 됩니다. 제가 최고로 사형시킨 거는 4명을 단번에 쏜 거. 네, 그걸 4명을 집단 처형했어요? 네, 집단 사형. 네. 네, 거기에 내 인민학교 초등학교 때 동창생도 거기 섞여 있었는데 죄명은 뭐였어요? 도둑질했어요? 소 잡아먹은 거. 소 잡아먹었다고 처형당했어요? 네, 소 잡아먹었다고.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고 여러 명. 여러 마리 한 10몇 마리가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자기는 실컷 먹고 팔고. 장저렴해서 먹고 그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고 응?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서 그다음에 어떤 소 잊어버린 사람은 북한은 개인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요. 나라 거죠. 네, 다 국가 나라 거다. 사람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소가. 김소에서 김정일의 서단 말입니다. 그 서다가 그 서들도 그러니까 나라 재산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들을 사형시킨다. 공개 사형. 그다음에 인민군대가 그때 군대가 선군 정치라고 하면서 군대가 정치. 강도 군대도 먹을 게 있어요. 아이고, 강도질하고 호랑이 가죽 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 새끼들은 저 군대법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그랬었죠. 공산당 마족단이라고 했습니다. 인민군대를 조선인민군 군이라고 안 하고 마적단. 예, 공산군 마족단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내부가 이렇게 군대가 얼마나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했으면은 북한 내 인민들이 저 공산군 마족단 마족단이라고 했습니다. 공산괴뢰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면은 자주한 어쨌든 여러 건 모셨네요. 총사령을 여러 건 네, 여러 건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중국을 뗀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다 합하게 되면 그때 당시 내가 듣은 거 2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 죽거나 도망가거나. 행방불명 죽은 사람, 사형 당한 사람, 이 병에 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다 해서 그때 당시 20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죽은 사람하고 행방불명,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처음에 선생님이 탈북하신 게 아니라 따님이 탈북하셨죠? 네, 딸이 애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끝까지 안 오려고 하셨다면서요? 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야, 노동당원 아니셨잖아요. 당원은 아니었죠. 예. 예. 그런데 내가 탈북을 안 하겠다고 한 원인은 예. 저는 우리 아버지가 1959년도에 개성 저 평안남도 맹산 두메산골을 추방을 당해서 제가 9살 때 1963년도에 청진수성 정치범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아버지만. 예, 아버지만.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당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을 안 보낼 때입니다. 지금 가족이 다 가잖아요. 지금은 가지만은 예. 그 이후에 가족이 간단 말입니다. 예. 아마 그때 가족이 가는 그 조직이었다면 우리 집안 몽땅 다 갔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3년도는 가족은 안 가고 본인만 갈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청진수성 정치범 교화소에 63년도에 가서 영원히 소식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반동 집안, 정파 집안, 성분 나쁜 놈.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가신 뒤로 얼굴을 못 보셨네요. 그다음에 예, 얼굴 못 봤습니다. 9살 때 아버지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현재까지도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고. 언제 돌아간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죄명은 뭐였어요? 모릅니다. 그것도. 그냥 정치범 정확히. 수용소 갔다는 것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맹산을 추방당해가지고 가서 아마 김일성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좀 김일성에 대한 나쁜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남쪽 출신이었고 개성. 예.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를 우리 아버지만 헐딱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분이 나쁘니까 선생님은 그렇죠. 뭐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천대 받았지요. 예. 예?
난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당연하죠. 예. 군대 못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분 나쁜 놈은 군대를 초모에 안 보낼 가도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군대도 못 가고 중학교도 채 졸업 못했습니다. 도중에 또 조까지 잡아 넣으려고 해서 교도소에 보내려고 해서 그래서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도중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계속 욕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천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북한에는 생활청하요, 무슨 작업반 청하요, 농장 청해요 하면서 회의 때마다 저는 항상 반성, 자아 비판. 저는 거기에 시범 대상, 예, 시범 대상 항상 비판 무대에 올라서지요. 반동이다, 저. 예, 반동의 자식이라고, 성분 나쁜 놈이라고. 야, 그때는 내가 뭘 생각하는가?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라의 욕적질을 했나? 남들은 아버지들이 다 이 김일성한테 충성을 당해서 노동당에도 입당하고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그런 욕적질을 해가지고 아홉 형제인데 우리 어머니 셋이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어? 왜 이렇게 개천들밖에 만드나?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겠다. 나는 반역자질은 안 하겠다. 나는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께 충성하리라. 올해 역으로. 예. 우리 애들은 나는 이렇게 마음을 우리 먹었습니다. 애들은 잘 키우겠다. 예. 앞으로. 예. 나는 반역자가 안 되겠다. 김일성, 김정일한테 난 충성을 당하는 충성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어도 밤낮 비판서에 올래요. 예? 그렇지만은 이거 우리 아버지 잘못인 거 어떻게 하니? 예?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반역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탈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따님은 왔잖아요. 따님이 왔지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탈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 제가 너무 안 오겠다 하니까 그다음엔 우리 막내딸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전술을 짰단 말이다. 저한테 거짓말을 했지요. 우리 마누라한테 속고 딸한테 속고 돈에 속아서 돈을 주겠다고 국경만 넘어라. 그래서 중국 도망간 2011년도 4월 19일 날 돈 받으려서 국경을 중국 땅에 넘어갔지요. 돈만 받고 오겠다는. 돈만 가지고 오래라. 저는 또 원래 얼마나 탈북을 안 하려고 했는가 하게 되면 1월 달에 우리 막내딸이 우리 집사람하고 엄마가 통화를 했단 말이요. 오라. 여기 오라. 대한민국 살기 좋다. 엄마. 그저 여기는 그저 오면 그저 한남 먹을 걱정 입을 걱정 근심 걱정 없다. 전기 밤낮도 물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갔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가자. 우리 은정이한테 가자. 나는 안 가서. 나는 이미 반역자로 살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난 절대 아버지처럼 반역자가 안 되리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 사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 먹은 사상이. 당에서 채준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 나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나는 충성문자가 되겠다. 이 결심으로 저는 그래서 가자리고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니 그럼 가라 당신. 우리 아들하고 둘인데 그때는 막내 갖고 맏딸 가고 우리 셋 중에서 나 안 가고 그 마누라고 아들 소인데 아들하고 마누라한테 가라. 당신 가라. 그때가 2011년도 1월 중순께입니다. 그래서 가라. 아들한테 다 말했죠. 승인 다 하고 가라. 그런데 가는 데는 진짜 조심히 잘 가야 된다. 너희는 가다 잡히면 죽어. 왜? 북한 보위부가 우리 막내가 남한으로 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저 잡히면 사형이다. 그죠? 그렇게 내 절대 잡히지 말고 성공해서 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1월 중순께 작별 인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승인하고 마누라도 가라 승인을 하고 나는 안 가겠다. 그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때 당시 그다음에 나는 배감으로 장사를 갑니다. 네. 장사를 한 2달 반 나가 있었습니다. 그 2달 반 나가서 우리 마누라 아들 이전 다 같이 하고 배감에서 여자를 하나 앞으로 일생을 같이 할 여자를 또 사겠습니다. 안 가려고. 네. 그러던 게 4월 7일인가 4월 8일인가 2011년도 김일성 명절 4월 10일 딱 며칠을 앞두고. 예. 근데 그때 장사 같이 갔던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 형님 집에 갔다 옵시다. 그래. 왜? 그때 우리가 안티몬이라는 금속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중국에다 팔으려고 그 선을 찾으러 갔는데 그 선이
배감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지. 배감군하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파려고 손 잡고 그다음 시련 넘겨보내고 언제 돈고래 하재나 이걸 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과정이 2달 반 정도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다서 4.15 때 되니까니 가자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4.15 기부세 명절이 가까우게 되면 특별경비 주간인데 매집마다 숙박검열 하지. 길 간 사람 중명소 검열하지. 우리 숙박검열하다 걸리게 되면 중명소도 없고 한데 우리 걸리면 이거 안전비 또 구류되지 않나.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명절 집에 가서 세금 명절을 피하고 오자. 이 명절 지나서 오자 하더라면 그 말이 옳더라고.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대형단을 왔죠. 온 데는 그때 당시 그때는 벌써 배감의 여자하고 다 살자고 약속을 다 했지요. 난 우리 집 사람 다 간 줄 알고. 간 줄 알고. 예, 일생 같이 하기로 다 약속하고 그 여자가 과분 혼자 사는 여자인데 남편은 없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때 나는 57이고 그 여자는 50세였는데 우리 집 사람은 52고. 예, 근데 그 여자는 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그때 당시 시집 가려고 약혼식만 했을 때단 말입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딸도 다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사는 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자는데 대형단에 150리인데 그 거리가 이틀을 걸어왔습니다. 예. 예, 차도 없지. 그저 터벅터벅 걸어서 왔는데 그렇게 대형단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은 집사람도 떠났고 갔을 거고 아들도 갔을 거고 저 텅 빈 집에 날 반겨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예? 마음이 막 쓸쓸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야 되는 거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대형단에 가서 실정을 보자. 실황을 좀 보자. 예? 그런데 내렸는데 군심이 딱 하나 생기는데 이제 내가 집에 도착하던 보이부가 즉시 나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당신 집안 온 집안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 아들 난 장사 떠나고 우리 딸은 이미 원래 없고. 이것들은 마누라는 국경놈 남서는 간 거고 근데 나만 나타나게 되면 출철캘 거 아니요. 마누라는 어디 가고 맏딸은 어디 가고 막내는 남선이 한 거 아니까 아들은 어디 가고 당신 너는 어디 가 있었나 하게 되면 나는 당당하단 말이오. 나는 배감에 장사 나가 있었다. 확인하라. 현지 확인. 현지 확인하면 난 장사 배감에 가 있었으니까 난 우리 마누라하고 아들은 모른다. 그렇게 하면 끝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근심이 그거더란 말입니다. 왜 이거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하고 왔는데 그 와서 우리 집에 저녁녘에 도착했죠. 이틀 만에 이틀 걸어서 왔는데 집에 도착한 데는 우리 집에 열쇠가 잠겨주셔야 되는데 열쇠가 안 잠겨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떠났으면 집에다 열쇠를 다 잠그고 간다. 그 북한 열쇠는 아직도요. 네만한 거 요만한 거 열쇠 내서 뜰까지 여는 거 이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떠나면서 집을 팔아먹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암만 떠나고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래도 떠날 때 집은 팔아먹고 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 왜 집까지 팔고 가냐. 나는 이거 어디서 살래나 이제. 얼마나 괘씸한지 막 여기 나오더라고. 집사람을. 차주한 전 어떤 사람이 와서 사나 보자 하고서 제 집인데 너클 떡떡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 답변 없어. 너클 두 번째 떡떡하니까 누구세요 하더라. 아니 목소리 우리 집 사람 아니야. 나 이거 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문을 벌컥 열어. 아니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와. 빨리 들어와라 그러더라고. 들어가서 당신 왜 안 가고 있어. 왜 안 갔어. 나 간 줄 알았는데 아니 운정이 아버지 나도 어떻게 내가 가요. 나 오길 기다려서 같이 가려고 하더라고. 아니 배감에는 이어서 살자고 약속했는데 이 우리 사람은 간 줄 알았는데 날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서 배감 여자 말을 못 하고 그런 말 못하죠. 배감 여자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하죠.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 보시면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이거 나가면 사모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내가 이미 전 방송에서 알아있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거기 비밀에 붙이고 그런데 운정이한테 또 가자는 게야. 돈 준다고 이제. 아니 가서 살자는 게 남쪽으로. 근데 우리 마누라가 1월 중순께 가게 됐는데 4월 8일까지 한 2달 반 거의 석 달 동안 나 때문에 날 기다리고 못 떠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아버지하고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배감에 가서 다른 여자 또 사귀고. 참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안 가. 배감 여자다 약속했는데 이제 안 가. 그랬더니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운정이하고 전술 짠기 아버지 안 오겠다니까 우리 집사람을 딸한테 시켰단 말입니다. 저 아버지 돈 좀 주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아버지 계속 2만강만 넘게 하라. 그럼 돈 준다. 큰 돈 돈을 준다.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 딸하고 약속을 했지. 거기서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라는 게 우리 집이 대흥단에서 우리 두만강까지는 한 1000m 보이네. 가까웠어요. 한 길로 가면 한 1000m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도로로 가게 되면 한 2000m 되고요. 예. 거기로 싹 넘어가 한 1000m 되고 두만강까지는 가까운 데인데 산 찾고 등판에 올라서서 전화하자는 게 해서 전화하자 하고 갔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운정이가 아버지 정말 안 오시겠나? 난 안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얼굴 마지막으로 볼 겸 아버지 내 돈을 좀 주겠는데 아버지 국경만 좀 넘어오세요. 거기서 거기서 우리 한번 아버지 인사하고. 얼굴 만나고 내가 돈을 주겠으니까 아버지는 다시 가세요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난 돈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솔직히 말해서 또 배감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면 제가 돈만 있으면 권한이 세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있으니까니 자 이거 돈 좀 사기 났죠. 그래서 거기서 돈 준다는 거에 속아서 두만강을 40km를 넘었단 말입니다. 그때 두만강을 넘었는데 대한민국의 한국에 사는 분이 우리를 데리러 두만강까지 왔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야, 그 우리 운정이가 다 하고 준비해서? 연결된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만강까지 왔다는 말이다. 왔는데는 턱간데 승용차 2대를 가지고 왔는데 차 앞차 뒷차 보니까 운정이가 없어. 우리 운정이 어떻게 됐어? 이거 두만까지 나면 돈 준다고 그래. 난 돈만 받아게 해주고 그날 밤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게 운정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운정이는 지금 연길에 와 있는데 사정에서 여기까지 못 왔다. 만나는 연길까지 가야 된다. 또 하더라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돈 때문에 연길까지 승용차를 타고 연길까지 가지요. 예. 그러니까 연길에 있을 게 뭐요? 또 없지요. 왜 운정이 없나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데뷔를 한다고. 그들이 뭐 먹을 거 식량 뭐 쌀, 기름, 고기, 계란 그 아파트에다가 우리 그때 4명서 넘었는데 거기다 그 식량 다 이거 있으니까 밥가마도 있더라고요. 식사 밥에 잡수 여기 있으라고. 그러더니 나가서 바깥에서 열쇠 쫙 잠그고 무슨 열쇠를 잠그고 우리 나가지도 못하게. 못 나오게. 그렇게 놓고 아니 3일이 돼도 안 와요. 그런데 거기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가더라고. 그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야, 나 이제 북한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 이제 가게 되면은 반동이구나. 지금까지 우리 마누라 아들 우리 소희가 다 있었는데 이제 가서 집사람하고 아들은 없어졌지요. 나도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어디 갔댔나. 나 행철 구실을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새끼들 그 보이부가 현지 확인을 하겠는데 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때 야 이제 가야 되는구나. 못 가겠구나. 못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오시게 됐다. 그때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거기서 야 이젠 중국에서 살자. 이젠 보니까 사는 거 괜찮을 것 같다. 못 가겠구나. 난 남한으로 올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살자. 근데 중국에서 사는 데는 시골에서 살까 사람들이 번화한 도시에 나가 살까.
지금 어디서 살 것인가 그걸 하다가서 어쨌든 시골보다도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시내 나가서 살자 중국 그렇게 결심하고 있던 찰나에 한국 텔레비를 보고 그다음에 문재인한테 전화하면서 그다음 거기서 마음이 돌아서 한국을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이거 따님도 보고 부인께서도 보실 텐데 배감에 있는 여성분하고 잘 살려고 돈 받으러 갔다가 그렇죠. 제 가족과 얘기해 사실 그때 돈 주갔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야 배감 여자하고 구박 안 받으셨어요? 여기 와서 따님하고 부인한테? 구박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예. 거의 근데 내가 2011년도에 와 계시고 2016년도에 5년 만에 배감의 그 여자한테 돈 100만 원을 보냈단 말입니다. 아, 돈 보내셨어요? 잘하셨네. 5년 만에. 5년 큰 돈인데. 16년도에. 굉장히 큰 돈인데. 100만 원을. 그럼요. 근데 그게 우리 돈 100만 원이요. 우리 한국 돈 100만 원. 아, 그때는 엄청나게 큰 그때는 중국 돈이 7,500원이고 우리 돈 100만 원은 중국 돈 7,500원에. 배감에서 집 여러 채 살 텐데요. 야 대단한 돈이죠. 근데 그렇죠. 그게 우리 마누라한테 발각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켰어요. 예. 그때 혼났어요 나. 그리고 그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야, 그 배감 여자분은 뭐 편히 사셨겠네요 그걸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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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마지막에는 돈 주니까 막 울더라고 울면서 통화도 하셨어요? 예, 통화 다 했지요. 예. 예, 그래서 아저씨 어디 있나? 그래서 나 지금 한국에 왔다는 말을 못하고 나 지금 중국에서 한다. 하니까니 아저씨 어딘지 내 중국 갈게. 아저씨 보고파요. 아저씨 갈게요 내가. 사랑하셨네. 예, 긴거 그때 야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그때 그 여자를 데려와셔야 될 걸. 아니, 데릴 거면 집안 어떻게 해요? 글쎄,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 당시 데려와야 될 걸. 야, 첫째, 이 여자가 그때 그 경비가 강화될 때요. 예. 예. 그 김정은이가 그때 국경 경비를 강화할 때인데, 예. 이거 여자 잘못 넘다가 잡히는 날에는 내가 이 여자 감옥 보내고 생명을 잃게 한다. 예? 이게 첫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저 여자 대한민국에 데리러 왔다가 내가 저 우리 아들 딸 마누라한테 나 쫓겨난다.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쫓겨나면 갈 때 있잖아요. 쫓겨난다. 이 생각 때문에 예. 그 여자 오지 말라. 근데 그분은 지금 저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100만 원이면 거의 우리 체감으로는 몇억 원이 넘죠. 북한에서는. 북한에서요 부자지요. 그럼요. 예, 그때 7,500을 주게 되면은 수수료 30%를 떼고 예. 그 여자한테 돈이 중국 돈 4,500을 딱 쥐어줘요. 예. 7,500에서 수수료 30%를 떼고 그래도 큰 돈이죠. 그렇거든요. 그게 4,500도 대단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중국 돈이 100만 원에 북한 돈 한 10만 정도 할 때인데 이 4,500원은 북한 돈 450만 원인데. 그 뒤로는 연락 못 하셨고. 그다음에 연락 못 했어요. 그 2002년도에 발각인 되게 해주고 그건 내가 방송은 내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보 나 너무 그러지 말라. 내 당신 있을 때 내가 그 여자를 봤으면 내 잘못이야. 난 당신 가라고 다 승인해서 그리고 난 당신 간 줄 알고 내 그 여자를 사귄 그렇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기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생각지 말라. 너무 나쁘게 생각지 말라. 나 당신 안 간 거 알았으면 나 그 여자 사귀지도 않아. 나 당신 간 줄 알고 사귄 거야. 예, 저기 사모님 잘 이 말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저는 혼났어요.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예. 이거 와서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오기 싫을 텐데 예. 내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 예. 그거부터 말씀합시다. 예, 제가. 아니 동기는 저기 중국에서 텔레비 보면서 아니, 많이 봤겠다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텔레비를 봤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텔레비를 브로커가 남선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모르니까 내가 남조선 걸 틀어놨어요? 남선 텔레비를 틀어놓더라고. 나왔어요 거기서? 야 남선 텔레비 KBS, MBC, SBS 네. 그저 한 2011년. 채널에 한 20개밖에 안 나와요. 2011년 2011년도 4월에 4월 달에 예. 그 텔레비를 쫙 보는데 야 이거 세상에 남선 텔레비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만요. 어땠어요? 처음 충격이? 북한에서 어딜 텔레비를 봐요? 남선 텔레비를. 예. 한국 텔레비 영상 나오지도 않잖아요. 일단 남조선은 가난하다고 알았을 거예요. 따님 때문에 알긴 알았겠네. 잘 산다는 걸. 그렇지. 그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예. 그 텔레비를 틀더라고. 그래서
한국 텔레비를 처음 보죠. 난 그때 당시 그 드라마가 동안미녀하고 그다음 폭풍 속으로 풍랑 속으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드라마 그거 할 때인데. 동안미녀? 네, 동안미녀하고요. 저는 네. 드라마 안 봐서 잘 몰라요. 네, 그 폭풍 속으로. 네. 이제 풍랑 속으로든가 폭풍 속으로든가 폭풍 속으로야. 그거 할 때 난 그거보다도 난 뉴스를 기본 봤어요. 뉴스. 네. ABC, KBS, SBS 뉴스만 봤는데 뉴스를 보다 나니까니 이 남선 TV니까 네. 보니까니 조선중앙 텔레비전하고 아니 달라요? 북한이 말하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네. 우선 뭐이 다른가? 아니 이 대한민국은 뭐 화재 사고 그거 다 촬영해서 그 영상으로 다 내보내고 불나고 이러면 네, 불나고 한 거. 누가 뭐 살인했다는 거, 뭐 화재 사고 난 거, 자동차 사고로 인명 피해 난 거, 이런 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평생 못 보던 거 네, 북한에는 절대 없죠. 그런 사고된 거 일체 내보내지도 않고 신문들 글자 한둘도 안 써요. 안 쓰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건 중앙 방송으로 텔레비로 내보내더란 말입니다. 이거 신기하네 이거. 북한 저런 거 절대 숨기는데 이거 저 남선은 저런 거를 조금 다 공개시키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남선은 사실 그대로 내보는 속이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느끼면서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예,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예. 그런 영상을 직접 보니까니 불이 활활 타고 뭐 차가 그저 몇십 대가 막 없어진 거 보여주고. 뒤죽박죽된 거 다 보이고. 네. 아니 그런 거 보니까니 이거 그런 걸 이거 방용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남선 이거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나라네 이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뉴스 시간에 보게 되면 국민들 쫙 보게 되면 다 살색이 혈색이 좋고, 혈색 좋고. 키도 크고 체격도 통통하고 옷도 잘 입고. 옷도 잘 입고. 북한 사람들 빼쁜 마른 명태 같은 거 대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리 보게 되면 아스팔트 도로가 쫙 그 옆을 그 도로에 가서 차가 가득 차서 그서 승용차 보수 화물 트럭 그서 차들이 그 수백 대가 와악 다니지. 북한에서 선전하던 거하고 다르더란 말입니다. 이야, 이거 다르네 이거. 그다음에 이거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이 새끼들이 이거 거짓말했다. 하는 생각 한 3일쯤 되니까 그 생각이 싹 들더란 말입니다. 밖에 못 나오고 텔레비만 봤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만 보죠. 예, 지금 예, 예. 중국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열쇠 잠가놨는데 어딜 나가. 그리고 우리는 또 나가도 사고예요.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다니라고도 못 다녀요. 지형도 모르고 그 말도 모르기 때문에 일체 나가 다니다가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공안한테. 그러니까 이 열쇠를 챙겨놓은 거 잘한 거죠. 그걸 받아와서 그다음에 하루는 전철 11분이 늦었는데 KBS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요? 예. 예. 출근길에 11분간 연착을 시켜서 죄송하다는 거. 전철 연착했다고. 예, 연착. 다들 10분 연착. 북한은요. 맨날 연착인데. 한 달, 두 달 가도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두 주, 보름, 한 달을 가도 사과라는 건 일체 없는데 도대체 11분 연착인 걸 사과래 이거. 이야 거기 신기하게 놀랍더라고요. 현장 그대로 사고 이런 거 숨기지 않고 내보는 거 사실이고 이거 거짓말을 안 하네 거기서. 그다음엔 사과하는 모습 보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인가.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가 그때 선군 정치할 때요. 네. 예. 북한 당국은 선군 정치라고 하면서 인민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인민들은 절대 돌보지 않고 군대들만이 군대만 전쟁 중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그 한국 뉴스로 예. 그게 뉴스로 나오더라고. 그거 보니까니 맞네. 이게 맞네. 맞지 저기. 난 그걸 생각 못했는데 북한 선군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KBS인가 MBC 거기서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이건 맞네. 맞지 뭐 이거 김정일이고 선군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은 굶어 죽든 살든 그건 상관 안 하고 배급도 안 주고 군대한테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나. 이게 맞는 소리가 아닌가. 그때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서 대한민국이 저 남선이 정확한 말을 하네 하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김일성 김정일 때 속아 살았네. 그때 속아 살았다는 게 3일 만에요?
아니 한 일주일 되니까 아, 일주일. 3일 예, 생각이 돼서 바뀌기 시작해서. 덜기 시작하던 게 예. 일주일 만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속아 살았다는 게 딱 내가 자책감 내가 느끼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설득도 안 했는데. 야, 누구도 말 안 했는데 딱 TV 하나만 보고 그다음에는 막 격분이 솟아오더라고. 울분 속았다. 예, 속아 살았다는 것이 야 그래서 그 TV를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남선으로 가갔다. 딸한테 전화를 했지요. 가갔다 은정아. 알았다 간다. 예, 나 이제 남선으로 가겠다. 내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속아 살은 게 억울하다. 내가 완전히 우리가 속아 살았구나. 한 그때야 깨달았단 말입니다. 속았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에 와서 남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여기 오셔서 예. 자 이제 이미 이제 중국에서 마음 바뀌었는데 예. 여기 와서는 또 달랐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본 거하고는. 그렇지요. 달랐습니다. 야, 상상도 못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저는 제가 2011년도 4월 19일 날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예. 대한민국에 2011년 7월 1일 날 7월 2일 날 한 네. 2달 반 걸렸네요. 그래서 한 77일 정도 걸렸습니다. 예. 2달 반 정도 걸렸죠.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 그때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새벽 5시. 예. 우리 태국 공항에서 떠난 게 12시경에 떠났는데 태국 가서 오셨죠? 네, 태국에서. 근데 한 비행기로 5시간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인천공항에 새벽 5시쯤 내렸는데 뭐 인천공항은 그때 뭐 공항이라는 거 알 뿐이지 우리는 그때 비행기 한 30명 탈북민이 탔는데 우리는 공항 그 대합실 같은 사람 많은 표 끊고 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일단 조용한 데로 우리 30명 쫙 뽑고 거기서 그다음에 버스 대형 버스 그때 보니까 기아 버스예요. 예. 고급 버스가 2대가 따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 버스에다 싹 우리 딱 태우고 우리 그 인천공항에서 사람을 전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데로 빠져나서 조용하게 우린 버스를 타고 떠나죠 지금. 떠나는데 그 인천 대교. 예. 그 뭐 대교인지도 모르죠 그때는. 밤이니까. 아니 낮이죠. 낮이었어요? 네, 새벽 5시에 떨어졌으니까. 도착해지고 인천공항 떠난 거는 한 6시 반경에 떠났는데. 환할 때. 네, 환하죠. 7월 1일이니까. 예, 그러네. 그 떠났는데 처음에는 다리를 버스가 쫙 가더라고. 이게 무슨 한강을 넘어가나. 나 그게 한강 다리인 줄 알았죠. 우리야 다들. 그런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아니 이 강이 아니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놨더란 말입니다. 예. 아니 세상에 나는 다리 하게 되면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리 하게 되면 강에다만 다리를 건설하는 줄 알았지. 무슨 이거 바다에다도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건 생각도 모른단 말입니다. 북한이 바다에 다리 건설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이거 남선은 이거 다 바다에다도 다리를 건설했네. 다리가 또 뭐 좀 짧은 게 아니라 뭐 몇십 미터인데 이야 잘했더라고요. 그때 그 다리 보고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다리 끝나고 탁 나니까 육지로 들어섰는데 도로. 그게 바로 지금 생각한 제2경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 2경인 고속도로인데 거기에 들어서니까 이야 그저 무슨 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4차선에 양쪽 8차선에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 차도 뭐 벤츠 이름 모를 승용차도 많고 그때 우리는 이거 대한민국 현대차 이게 우리나라 차라는 것도 모를 때입니다. 예, 기아라는 차도 모를 때고 자전거 때는 차가 많더라. 도로 포장 쫙 했는데 그 8차선에 가서 차가 가득 찬 게 그게 신기하게 놀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첫날에 그다음에는 도로 끝나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 수사 받으러 가는 길이죠. 예, 가는데 아니 산천 이 대한민국의 나무가 엄청 헐만 나무가 와서 꽉 들어찬 게 신기하더란 말입니다. 나무가 많은 게 산에. 산에. 숙소에. 북한에는 그 심사받는. 번번한데 산이.
대한민국에는 그래 울창한 수지미가 자꾸 꽉 들어찼는데 무슨 그 산 같지도 않은 요만한 봉우리에도 그서 나무가 거뜩하더란 말입니다. 이거 아름드리는 나무가 내가 첫날 느낀 이 세 가지입니다. 야 다리하고 그다음 도로에 차하고 나무가 대한민국의 산림이 왕성한 거. 산림은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산림 북한 볼곳인데 대한민국 산이 완전히 무슨 나무로 꽉 차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산에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없대요. 개성 가는데. 그래.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내가 첫날 느낀 게 이 세 개입니다. 예. 정말이 이게 무슨 나무가 이렇게 많아. 이 다리 또 도로에 차. 이 북한에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그 현실을 보니까니 정말이 그때는 막 정신이 아니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잘 살나 이건 남서선이 놀랍더란 말입니다. 그때는. 막상 이제 그 하나원 교육 받으시고 네. 나오셨잖아요. 네, 나와서 사시는 건 어땠어요? 나와서 사는 거 좋았지요. 예? 내가 그때 내 집을 나는 그때 우리 가족이 받는 거는 서에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들. 셋이니까 집이 조금 컸겠네요. 18평. 예, 18평짜리. 예. 방 2개짜리. 예, 방 2개짜리 들어가는 데는 그 새 집인데 열쇠 봉인을 내가 뜯었습니다. 처음에. 예, 처음에 예. 그 첫 입주를 제가 한다면 그 새로 건설한 아파트인데 예. 우리가 첫 아파트에 지금 첫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새 집으로. 예. 뭐 누가 살던 집도 아닙니다. 첫 집을 새 집을 이렇게 배정해 준 겁니다. 누구 살던 집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니까니 아니 집이 북한 집하고야 완전 다르지요. 네 뭐 방뜨다고 규격이 탁탁 대문하고 그래서 천정 도배 하얗고 전등도 지만한 거 뜬구름 달고 그 전실에는 또 기당과 형광등이 물 나오고 돈물 찬물 나오지. 어쩜 뭐 하나원에서 선생님 같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집에 우리 배정 받은 집을 가서 이렇게 달리는 찬물 이쪽에 가면 돈물 손 대니까 돈물이 오서 뜨거운 물이 콸콸콸 찬물이 콸콸콸 쏟아나오지. 그게 2011년도 12월 1일인데 겨울인데 첫 집 받은 날이. 그다음엔 저는 신경이 아궁. 북한처럼 나무 그 연탄 뗀 줄 알고. 아궁이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렌지. 예, 그 위에 그 밑에 그 문 있지 않습니까? 예. 나 그게 아궁인 줄 알고 그걸 열을까? 아궁이 아니야. 아궁이 연탄 불 때지 않고 무슨 관들이 왔다 갔다 가고. 아궁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거 무슨 아궁도 없는 집이 있어 이거. 뭘로 밥에 먹고 뭘로 이 겨울에 이거 온도를 높인다는 거야. 했던데 다 가스로 하고 거기 계기가 요만한 거 있더라고. 그거 알려주더라고. 하나원에서 요건 전원을 끄고 요 전원을 켜면은 저 화장실에도 돈물이 나오고 또 화장실이 또 변소가 떴더니 북한 변소라고 해요. 변소라고 그래요. 그래요. 들어가니까 화장실이니까니 아니 샤워 쫙 나오지. 화장대 따르지. 북한에는 변소가 바깥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재래식 변소. 그래서 방 안에 있지. 아니 가스로 불 때 밥에 먹지. 아궁이 없지. 참 하여튼 집도 깨끗하고 신기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미닫이문이요. 네. 이거 열 때 사르륵하고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해서 이거 둘치고 다 들다봤습니다. 이놈이 이용의 문 뭘 어떻게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 문은 뻑뻑거리고 막 북한 문은 미닫이문 밑에 밀면 찌그덕 하고 하는데 이건 소리 한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걸로 들치고 보니까 콩알 만한 베어링이 있더만 그 안에 내 그걸 다 들치고 봤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이거 분당 책임져서 도당 책임져서도 북한에 이렇게 못 사는데 못 살죠. 예, 우리 이 서민들이 내가 탈북을 해서 이렇게 군당 책임서 도당 책임서보다도 더 좋은 집을 쓰고 이렇게 좋은 집을 쓰나 사누나 이거 고맙다. 그리고 유튜브 도당 책임서가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쌀이 두 포대가 있어요. 벌써 집에 미리 갖다 놨죠. 예. 이야
10kg짜리 2개, 20kg, 소이소. 그다음에 며칠 되니까니 뭐 주민센터에서 또 하나, 뭐 어디서 하나. 아니 한 달에 쌀이 한 그렇죠. 20개가 들어오는데 한 200kg가 들어오는데 공짜로 한 북한에서는 야 정말이 쌀 하나리 없어서 죽도 없어서 겔겔 굶뜬 놈이 아니 며칠 내로 쌀이 200kg가 들어오니까니 야 정말이 고맙고 아마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야 내가 이거 왜 안 오겠다고 이 고집을 부렸는지 그때는 내가 바보였구나 멍청한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야 내가 너무 57살에 왔으니까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좀 한 40세에만 와서도 좋았겠는 걸 한 후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아직도 지금 젊어 보이세요. 그 오실 때 예. 김정은이 그때 공개 활동할 때잖아요. 김정은은 그때 안 하고 2011년 12월 17일 날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었거든요. 2011년도 12월 17일 날 사망했죠. 네.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못 보셨어요? 김정일은 못 봐서 김정은은 그때 당시 그때 2011년 4월 달이니까 네. 2008년도부터 김정은에 대한 거의 유대성을 북한이 선전을 할 때였어요. 2008년부터 했어요? 2008년도.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쓰러졌잖아요. 네. 아셨어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북한에서는 그런 거 저는 모르죠. 그럼 김정은은 그 이후에요. 네. 나오기 시작한 게 맞죠? 가을 이후에 우상화했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김정일이 쓰러지고부터 그다음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내서서 방영을 하기 시작했단 근데 말이에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나왔어요? 2008년도에 하반기부터.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 그때 뭐 김정은에 대해서 이름 조금 나오다가 김정은이라고 이름 나왔어요? 그때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네. 그때 이름 김정은이가 아니었어요. 김정운. 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도 운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도 운으로 알았거든요. 네. 그때 운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선전이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네. 나오고. 척척척 발걸음. 맞습니다. 우리 김대장 발걸음. 박사님 그걸 어떻게 그 노래를 아세요? 그 노래도 나오고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나왔을 때 네. 어떻게 느꼈어요? 갑자기 후계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후계자지요. 후계자로 알았어요? 그때는 후계자라고 하더라고.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머마한 사람들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김정은이가 그때 뭐 소름도 되기 전에니까요. 그렇죠. 84년생이니까. 예. 그때 20몇 살인가. 예, 24살 때. 중반 조금 넘었을까 그럴 텐데 그것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 노동신문에 그 나왔으니까니 그것을 신문을 받아. 이야, 야가 무슨 정치라간. 어른들이요? 네, 어른이신데 내가 누구라고는 밝힐 수 없고 얘가 무슨 정치라간 저 한애비 김일성이 저 애비 김정일도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이 나라 우리 백성들 굶어 죽게 하는데 야가 이거 거울리가 무슨 정치를 하간 그 말을 하더니 야야야 이거 내가 실수했다 야 일기야 실수했다 너 절대 나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아요 아버님 절대 마음 놓으세요 절대 나 말 안 해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70이 넘은 어머니들이에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네, 아니 뭐 할머니들이지. 근데 이거 두 분이야. 그분이 벼락인가. 그때 우린 이거 저 뭐이다 그래 여기는 이거 미신이라고 하는 저 북한에는요. 그걸 보내가 봤는데는 그분들이 야 빨리 떠나라. 이 땅을 빨리 떠나라. 그 어머님들이 전 보고 났어요? 미래가 없다. 미래는 없다. 너희 여기서 이 땅은 어느 순간 죽는다. 그때는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 미신 얘가 뭘 맞는 거야 했지. 그리고 또 빨리 떠나라. 이 말이 당구에 들어갈 때는 그 말 한 사람들은 뭐가지 날아나요. 그렇죠. 위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여자 두 분 있어요. 두 분이 점을 보더니 왜 동네마다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지요. 북한에도. 그러면 선생님 김정은 나왔을 때 북한 내부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네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죠. 긍정적인 사람은 어땠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환영했지요. 야 세상 변한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그래도 이 김일성이 대를 이어서 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승승장구하겠네. 이런 사람 있고 네. 일본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한 사람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예. 김정일도 네. 후계자 될 때 예. 자식이어서가 아니고 예. 위대성이 있다. 예.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예. 저기 선전선동했죠. 예. 예. 근데 김정은은 어떻게 발작소리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자주한 위대성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걸로부터 김정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어떻게 위대성 교황을 했어요? 뭐 3살 때 운전했다, 뭐 총 그때 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린 나이에 예. 운전을 하고 예. 총 쏘고. 권총 총사격에서 백발백중을 했고 예. 야, 아니 그러니까 어린 세 살 나이 때, 세 그 살 때. 유치원 때라고. 예, 3살 때라고. 그러니까 그런 10살도 되기 전에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완전 다리도 안 거짓말이지. 닿죠. 다리가 안 닿아요. 거짓말이고 어떻게 백발백중을 해요. 총은 어떻게 쏘고 어떻게 쏘고. 3살짜리가 총을 뭐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어떤 사람들은 저거 거짓말 선전하네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김정은 당시 위대하시네. 저 나이에 벌써 어린 나이에 제가 총을 쏘시고 그 문건을 운전하시고. 가지고 있거든요. 학습제강 강현재가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교육을 했어요. 3살 때 총 쏘고 3살 때 운전했다고? 그렇죠. 우선 매주 강연도 하고 그다음 학습 시간에 김정은에 대한 위대성을 말도 하고. 했구나.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 대상. 일반 주민들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다 나오고. 노동신문 나오고. 발자국에 대한 노래도 발자국 나오고 김정운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노동신문. 김정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운. 이렇게 운. 근데 왜 은으로 바뀌었죠? 글쎄,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 당시까지도 운이었네요. 운이었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운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때 운으로 나왔습니다. 운 이렇게. 지금은 은 아닙니까? 은이죠. 근데 그때는 운 이렇게. 그 이후로 바뀌었네요. 북한 내부에서도 운으로 선전했네요. 그때 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도 사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들었을 때는 그런 뭐라 그럴까 반발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렇죠. 반발은 없었죠. 북한은 반발이 있어도 반발을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김정은 때는 막 반발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김정은이 벌써 그때 그 위대성을 선전할 때 그 한 분은 이게 무슨 약간 무슨 정치라서 이거 코일레가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두 분이 이젠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80. 너 빨리 도망가라. 80다 이상 넘었는데 그분들이 가라 빨리 떠나라.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난다. 이 나라. 이거 다 알려주고. 그거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젊은 아이들은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뭐 김정은이 뭐 이름 뿌리지 뭐 김정은이가 뭐 해종고 있습니까? 뭐 나라의 뭐 휴계자라고만 나올 뿐이지 젊은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김주애 보셨죠? 네, 김주애 봤습니다. 김주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요 참 이상스럽습니다. 북한에서 김주애가 김정은의 휴계자로 나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김주애가 나선다는 거고 코일레가가 우리 선녀가 지금 2014년생인데 주애가 13년생이에요. 우리 선녀가 지금 12살, 13살이에요, 지금. 이게 주애는 지금 한 살이니까 14살 아니에요? 해는 나이로. 만으로는 13살이죠. 해는 나이로 14살 살인데 벌써 야는 아니 12살인가? 그때부터 선전을 시작하고. 2022년에 나왔어요. 9살 때 나왔어요.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선전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김정은이가 저거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구나. 저거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것 같네.
자기가 맨날 살지 못한다는 거 아니까니 지금 다급하게 저 코올레게 쬐끔한 것을 그것도 여자를 자기 휴게자로 내세우네. 그게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뭔가 야 북한에서 저거 김주애를 휴게자로 내세운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주애가 휴게자로 나온 자 하면은 김주애가 시집을 가지요. 예. 시집을 가게 되면 김일성 핏줄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 자녀는 예. 김정은이가 대대로 내려온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정은이 대대로 나오면서 김일성 핏줄을 이었는데 그러면 김주애가 낳은 자식은 후대를 넘길 때 김일성의 핏줄이 아니지 않나. 저게 과연 될까?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김정은이가 휴게자를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지금요. 뭐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면은 없다던가 아들이 있다면은 불구라던가 반이 좀 똑똑지 못한 자식이던가 그래서 아들을 못 내세울 것이고 또 아들이 없어서 못 내세울 것이고 아들이 똑똑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내세운다. 그다음에 아들이 있으면은 김주애보다도 아들을 내세울 건데 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김주애 딸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이 딸을 내세울 경우에는 저거 저 김일성의 핏줄이 끊어지는데 4대 김주애까지는 김일성의 핏줄이다 하자. 그냥 5대에서는 김일성의 핏줄이 아닌데 저거 허용할까 김정은이가 저거 무슨 전술을 쓰지 않는가? 혹시 지금 김정은이가 휴게자를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당장 김주애를 내세우지만은 김주애를 내세우고 김주애가 어느 정도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도중에 김정은이 진짜 아들이 다시 인계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뿐입니다. 예? 그래야만 김씨 일가의 혈통이 이어지지 김주애는 혈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후계자는 맞죠? 글쎄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맞죠? 우선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김주애부터 내세우고 이제 앞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말 그렇죠. 된다, 말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북한 사람들은 거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죽고 김주애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 하자. 김주애는 정치를 못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하는가? 김여정이가 반드시 주의할 겁니다. 예. 예, 실체는 김여정입니다. 내 나선 거는 김주애고 그 뒤에 조정자는 진짜 정치하는 거는 김여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주애하고 김여정이하고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권력 다툼. 예? 김주애는 아버지한테 권력을 인계받았는데 모든 정치는 여정이가 한답니다. 김여정이가. 주애가 모르니까. 네. 주애가 모르니까 네. 예? 여정이 하지. 이 권력 투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여자가 할 때는. 그게 결국은 망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김정은 때까지는 가지만 김주애 때는 북한은 반드시 망합니다. 김주애 때 반드시 망한다. 네. 4대에서는 망합니다. 네.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왜 망한다고 해야 되는가? 우선 북한의 경제 이건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돈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새 세대들. 네. 얘네는 충성심이 한참 떨어집니다.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김정은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제일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 해외 노동자들 파견하는 거. 이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해외 파견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새빨간 사람들로만 무장된 사람들만 내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1년 몇 달 살고 오게 되면은 빨 같은 머리가 벌개집니다. 충성심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중국이나 러시아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하다 보면은 그 사상이 야 이거
북한하고는 다르네. 이거 내가 사는 우리나라는 이 나라만도 못하네. 캄보디아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선 노동자들, 이번에 러시아 파견 군인들, 그다음에 해외 내보내는 유학생들, 그다음에 해외 무역 일꾼들, 그다음 대사관들, 이 해외 100%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뻘개집니다. 그런데 북한을 탈출 못하는 원인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을 하고 파도 가족 때문에 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내 생각이 아니고 저는 북한에서 파견됐던 노동자들, 리비아에 갔던 노동자, 러시아에 벌목 갔던 노동자, 그다음에 러시아에 아파트 건설자로 갔던 사람들, 그다음에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 절대 말 안 하다고도 술 한잔 먹고도 막 말 안 합니다. 나하고 가까워졌을 때 믿을만 하다 할 때는 은근히 속을 다 털어놓습니다. 러시아는 계란 아래 몇 년 믿을 났다고 날짜를 표기한다. 저는 그때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던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다 써있죠. 계란 아래 달더란 말입니다. 이런 거 러시아는 볼 거 흔하다는 거. 러시아는 돈만 있으면 돼. 그건 일 안 해도 돼. 거기 출근도 한 게 딱히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리비아 같은 사람들도 역시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온 사람들은 한 50% 이상이 빠져나간다. 충성도가. 근데 김정은이가 이걸 알겠지요. 알긴 알지만 할 수 없어서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하겠지요. 돈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 합니다. 아니야 충성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망합니다. 경제보다도. 내버려둬도.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남한을 제가 보게 되면요. 남한을 봤을 때는 50대 60대 이 사람들은 지금 주체 사상으로 돼 있더란 말입니다. 좀 좌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때는 저는 김일성이가 그 주체 사상 70년대 80년대요. 예. 그 남한의 이 침투시킨 게 좀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남한의 주체 사상화를. 예. 그런데 거기서 성공의 주체 사상에 대한 물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60이 지나서 이제는 런언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관심도 없죠. 얘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향하더란 말입니다. 예. 북한 젊은이들도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은 김주애 때는 망한다고 봅니다. 저거. 예, 강일우 선생님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주애 때는 망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